2024년 7월 25일 MIN 뉴스입니다. 최근 국내 대기업 대부분은 내년도 글로벌 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1위 자리를 다투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회장에 오른 이재용은 한 개월 만에 경영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삼성그룹은 창업자인 이병철과 이세인 이건희 모두 내부 고발로 오너 경영 체제가 흔들린 역사를 갖고 있다. 이병철은 1966년 한국비료공업의 사카린 밀수 사건 당시 아들 이창희의 내부 고발로, 이건희는 2007년 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 고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일부 학자는 이병철이 경영에 복귀한 이후 삼성전자를 설립하며 삼성의 새 역사를 펼쳤다며 내부 고발이 도약의 발판이 됐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 이건희는 위기 극복을 주장하며 경영에 복귀했지만 뚜렷한 실적은 내지 못하고 타계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던 이재용이 회장에 취임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된 것도 글로벌 경영 위기다. 삼성은 사업보국을 내세웠지만 정경유착으로 성장하며 내부 고발의 자양분인 불법 비법 행위가 풍부한 편이다. 이병철과 이건희는 철저한 용인술과 유무형의 보상으로 관료 정치인을 포섭해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구축한 덕분에 위기를 잘 넘겼다. 김 변호사가 촉발한 내부 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광범위한 폭로에도 수사 결과는 쥐꼬리. 김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하다가 삼성 법무팀에 합류해 삼성 엑스파일 사건과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 등의 해결에 직접 관여했다. 해결 과정에서 목도한 내부 문제점을 해소하자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건희를 신격화하는 사내 분위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도 2004년 삼성에 사표를 제출한 이유로 들었다. 삼성 퇴사 이후 로펌에 근무하며 신동아, 한겨레신문 등이 보도한 삼성 관련 기사의 출처로 의심을 받으며 삼성과 갈등이 시작됐다. 2007년 10월 삼성을 비호하는 언론이 아니라 종교단체인 천주교 정의구 현사재단을 통해 삼성 비자금과 로비 정황을 폭로했다. 사건 전개 과정과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폭로 내용은 삼성의 비자금 조성,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증인 조작,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 등으로 광범위했다. 비자금은 주요 임직원의 차명 계좌가 동원됐다는 것인데 실제 사실로 드러났다. 반면 경영권 승계 과정과 재판 관련 내용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는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서 드러난 것보다 구체적이었지만 관련자가 전현직 검사였을 뿐 아니라 이른바 잘 나가는 고위직이 대부분이라 철저하게 은닉됐다. 당연하게 검사 출신인 특검은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검사 모두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다음으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이 고위직을 섭렵한 선배에 대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 김 변호사는 특검이 자신의 증언과 증거가 모순된다고 주장하자 반발했다.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자신을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특검은 김 변호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해 특검을 임명했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60개가 넘는 삼성 계열사를 수사한다며 파견받은 검사가 3명에 불과했으며 수사기간도 너무 짧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특검이 수사 신용만 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삼성은 비자금을 보관한 장소를 없애고 관련자의 진술을 잘 맞춰 김 변호사의 주장을 허위로 만들었다. 다른 사건에서 검찰 특검은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실을 확인하지만 이 사건은 관련자가 증거를 훼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줬다.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해 꿰맞춘 수사 결과는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비자금 조성과 제공은 허위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의 수사 결과가 엉성하자 법원의 판결도 삼성에게 유리하게 내려졌다.
2008년 7월 1심 선거 공판에서 김 변호사가 법이라는 게 강자를 대변하고 강자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일갈한 것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무력감의 표현이었다. 삼성공화국 재벌 타파해야 공정사회 가능. 조선 왕조부터 서민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돈 대신에 권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돈이나 권력이 같은 속성이나 동일한 의미라고 봐야 한다. 삼성특검의 결과를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악마의 영혼도 살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 삼성특검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첫째, 삼성에 포섭된 사람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삼성공화국이라는 표현이 과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 김 변호사가 직접 고발한 공무원을 넘어 정치인, 지식인, 종교인 등 삼성과 이건희를 옹호하려는 사람은 넘치고 넘쳤다. 이들 대부분은 충성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다는 인식을 갖고 경쟁을 하듯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삼성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다는 논리는 애교로 봐줄 정도로 눈살을 찌푸리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직위가 높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화려한 수식어를 남용했다. 둘째,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혁명 수준의 파괴적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 변호사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자산가를 위한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법은 돈 앞에 무력했다. 수사기관이 진실을 은폐하고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과 더불어 사법부마저 보신주의로 일관하면 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실제 삼성특검과 사법부는 이러한 소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거대한 사법 카르텔은 2018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으로 세상에 드러났지만 단죄는 불가능했다. 셋째, 재벌로 대변되는 한국식 자본주의 폐해를 타파하지 못하면 공정한 사회의 구현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1945년 8.15 해방으로 일제의 식민자본주의가 무너진 자리를 차지한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는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재벌을 탄생시켰다. 국가의 정책자금을 독점하며 근로자의 노동권마저 보장하지 않고 덩치를 키운 재벌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사회와 나누지 않고 독점했다. 대마불사를 외치고 독단독 불장군식의 경영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불렀지만 정작 재벌은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인과 공무원을 포섭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